여수 돌산읍 환경훼손 논란을 빚은 소미산 일대 공원 개발에 대해 여수시가 오래전부터 업체 측과 의견을 나눠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묵인하거나 연루된 적이 없다면서도 명확한 해명 요구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더라고요. 그대로 방송 냈죠.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형편없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도 올해 다시 4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공만 관광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으로 법정 공방까지 빚었던 리조트 단지 바로 옆에 또 다른 관광단지가 추진 중인데 논란 짚어봅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 지역은 조마조마한 진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권으로 생활 속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의 환경훼손 논란이 여수시 당국의 연루와 묵인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불법 도로를 알고서도 공원 개발을 행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인데요. 권오봉 여수시장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시 당국이 이미 올 초부터 업체와 대관람차 계획을 검토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가 해명에 대한 답변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공식 브리핑에서 여수 돌산도 불법 자연훼손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권오봉 여수시장. 경미를 막론하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MBC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해명 대신 모호한 표현으로 부인했습니다. 특혜, 묵인, 연루 등의 허위 사실을 유추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해로 보기엔 묵인과 연루의 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수시 측은 예술랜드의 불법 도로를 인지한 이후에도 공원 개발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여수시는 불법을 확인한 7월 30일보다 2달 가까이 지난 9월 25일까지도 예술랜드의 개발 제안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부서별로 계획합니다. 여수시는 나아가 올해 2월부터 소미산의 공원과 대관람차 건설을 검토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장세길 건설교통국장은 산 정상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면 시야가 확 트인다는 업체 측의 말을 인용하면서 관련 법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예술랜드는 공원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로를 만들었고 여수시는 이미 대관람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 상황에서 도로를 적발하고서도 공원 개발을 위한 부서별 협의를 진행하던 상황.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의 결정 권한자인 여수시장에게 MBC는 해명을 재차 요구했지만 결국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실무진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계획한다는 공문성 문구는 표기 오류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담당관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더라고요. 그대로 방송 냈죠. 안 한다고 했어요. 응하지 않겠다. 표기 오류라는 실무진의 변명이나 특혜나 묵인, 연루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여수시장의 입장에 다시 한번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여수 지역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수 경실련이 발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가 실수요보다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부동산이 실제 가치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도 76.2%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가격 규제는 물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리한 개발 계획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수 경실련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 지자체들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외부는 물론 내부 평가도 하락한 곳이 많아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스스로의 청렴도를 의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올해 전라남도의 종합 청렴도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전남 뒤에는 광주시뿐입니다.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직원 평가 모두 하락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파면이 확정된 7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도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나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역시 1등급은 없고 최하위인 4, 5등급이 1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3년 연속 종합 2등급을 받은 해남군을 비롯해 목포시와 진도군, 담양군, 보성군, 구례군은 2등급으로 선전했지만 신안군과 순천시, 고흥군이 5등급으로 최하를 차지했고 강진군과 한평군 등 6개 지역이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조직 청렴 문화와 부패 방지 제도, 인사 업무와 예산 집행, 업무 지시 공정성 등 5분야를 묻는 내부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외부 민원인들이 봤을 때 알지 못하는 그 내부 공직자들이 봤을 때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부패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 2011년부터 8년 내내 최하위인 4, 5등급의 청렴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2등급으로 올라섰지만 다시 추락한 전라남도.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청렴 시책을 재점검한다는 입장이지만 22개 시군을 이끌어야 할 전라남도부터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년 전남도의회 의원 해외 연수 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의원 해외 연수 여비 1억 7천만 원, 국제교류 여비 5,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5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 의과대 설립 연구 용역 예산 3억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농어촌 공중목욕탕 개보수 사업 등에 모두 51억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2개 기업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의회 4차 본회의를 거쳐 전남지사에게 과태료 처분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군이 공만 관광개발 사업의 하나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정 부지가 이미 특혜 의혹으로 법정 공방이 일고 있는 한 리조트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서 또 다른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공군 도덕면 고흥만 관광지구. 공군은 이 일대 공만 관광지구 구대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토지 소유주들은 공군의 토지 수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지가 끊임없는 특혜 의혹 속에서 최근 운영에 들어간 리조트 단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정 부지의 계획대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리조트 시설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돼 사실상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군청이라는 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이 군청인데 이 군민의 땅을 갖다 오갔다 갔다 받쳐본 것 같아. 나 생각에 너무나 억울해요. 공군은 거센 반발에도 토지 수용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만 관광지구에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부대 시설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던 뭐 휴양시설 같은 것들도 다 준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급하죠. 3년이나 공사가 진척이 중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최종 좀 다소 좀 안타깝지만 수용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공군이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만 관광지구 개발 사업. 또다시 특혜성 시비가 일면서
지역사회 내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질타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탄력 근로제가 확대된 데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18 관련 3법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 전남 현안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이 추진 중인 광주 전남 현안 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으로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에너지 공대 개교, 군공항 이전 등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5.18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5월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 은폐됐던 진상도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전남 동북권은 그야말로 조마조마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광에서 일가족 6명이, 광주에서는 기아자동차 직원이 확진되는 등 전남과 광주 지역으로도 감염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영광에 모여 김장을 함께했던 일가족 8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서울에서 참가했던 가족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담양과 무안, 영광에서 참석했던 일가족들이 모두 확진된 겁니다. 특히 담양의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첨당 고등학교 교사로 확인돼 해당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을 했던 2학년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무안의 확진자는 해남에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작업에 참여한 대학생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가신 분이 이제 확진이 되니까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확진이 다 돼버린 거죠.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3공장에서 축구 동호회와 밀접 접촉했던 근로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광주 744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광주 744번 확진자는 해제 전 의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정상 출근한 뒤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특히 그 해지 후에 한 나흘 동안에 동선부터 먼저 확인하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와인바와 같은 소규모 음식점과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광양시가 맞춤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유흥시설 5종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금지하고 식음료 시설도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정부 조치보다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실내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 직원 일동 400만 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390 행복봉사단 150만 원, 저만면 회룡마을 주민들 39만 원, 성주마을 33만 6천 원, 동일면 구룡마을 20만 4천 원,
순천시 조례동 금호아파트 이상옥 씨 20만 원, 여수시 한려동 통장협의회 20만 원, 덕흥마을 주민 18만 원, 순천시 조례동 주공 4차 주민들 17만 2천 원, 여수시 소라면 사곡 사리 주민들 15만 원, 고흥군 저만면 박내마을 주민들 13만 2천 원, 봉동마을 주민 12만 1천 원, 순천시 조안면 오산마을 주민들 10만 5천 원, 사동마을 주민 10만 원, 조안면 한곡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동아아파트 임태현 씨 8만 3천 원, 조안면 상어마을 주민들 6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수시가 섬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관련 보고회에서 섬의 고유성과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현지 조사와 공청회를 추진해 생태와 주민 중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고령화 인구의 안정적인 삶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